안녕하세요. 한동모터스와 함께하는 고품격 자동차 토크쇼 차담아 시즌2의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칼럼니스트 더파크 정우성이고요. 제 옆에 오늘도 믿음직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이제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칼레리 강병희 선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풀어 설명드리면 컬럼니스트, 레이서, 리뷰어로 활동하고 있는 강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동모터스의 믿음직한 BG 이대건 PD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BMW 지니어스 이대건입니다. 저희는 지금 한동모터스 수원전 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의 차량을 소개해드려야겠죠, 그죠?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피소드 진짜 기대가 되고 할 이야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강병희 선수의 사랑을 이렇게까지 듬뿍 받으면 네. 보통 차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그죠? 오늘 차담화의 주인공은 바로 BMW i4입니다.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BMW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번 iX에 이어서 오늘 i4도 차량 예약이 쉽지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시승 예약이 계속 쭉 이어져 있어서 오늘 빼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도 진짜 이 i4의 인기가 너무 실감이 나는데요. 본격적으로 빨리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담화에서는 BMW i4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주행 감각까지 구석구석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BMW i4는 지난 3월에 한국에 공식 출시도 했는데요. BMW에서 최초로 출시하는 순수 전기 그랑쿠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4시리즈 그랑쿠페랑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i4는 기존의 4시리즈의 그란 쿠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순수 전기차 모델이기 때문인데요. 이 BMW가 전기차 시대에 아주 이 영리한 제품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기존에 우리에게 익숙한 BMW의 플랫폼, 내연기관 플랫폼을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전기차에서 느꼈었던 이건 뭐지? 하는 그 물음표, 네, 이런 느낌들을 다 제거하고 본질적인 차량의 즐거움의 완성도, 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높게 끌어올릴 수가 있었던 거죠. i7 출시 소식도 들리던데요, 요즘에? 네, 올해 하반기에 i7을 포함한 7세대 7 시리즈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BMW 기안 모델이 또 전기차 버전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이 차는 또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하고 나올지 새삼 좀 기대가 됩니다. i4의 트림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국내에는 i4 eDrive 40 모델과 M50 모델이 출시가 되고요. 각 모델에 따라서 일반 모델 그리고 옵션이 조금 더 추가된 프로 모델 해서 총 4가지의 모델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력 모델은 eDrive 40 모델이고요. 40이고, 네. 그렇죠? M50 모델은 이제 BMW 최초의 전동화 M 모델로 매니아층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최초가 붙은 차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실 이 차를 타본 분들은. 사실 저도 뭐 그 중에 하나이기는 했는데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일단 이번 네. i4의 첫 인상, 네, 우리 초기 임프레션 테스트 드라이브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그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아주 극찬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요. 별 한 4 더하기 4분의 3 정도? 거의 뭐 아쉬움이 별로 없는 정도의 느낌이더라고요. BMW 팬이라면 더 그랬을 것 같고, 고객 반응은 어때요, 현장에서는? 제가 이제 하루에 많은 i4 고객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타신 분들은 여태까지 모두 다 좋아하셨습니다. 기존에 BMW를 타셨던 분들도 그렇고 지금 뭐 경쟁 모델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넘어오려고 많이 타보고 만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배터리 용량이랑 주행 가능 거리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이폰 어땠죠? i4는 eDrive 40 모델과 M50 모델에 83.9kWh로 동일한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배터리가 좀 넉넉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1회 충전해서 주행 가능한 거리도 넉넉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었고요. 제가 그 한동모터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피드를 봤는데 이 i4를 한 번 충전해가지고 서울에서 해운대까지 갈 수 있다. 거리로 따지면 400km가 훌쩍 넘는 거리인데. 우리가 서울, 부산 얘기할 때보다 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해운대까지 그렇죠. 가면? 맞습니다. eDrive 40 모델 같은 경우에는 1회 충전해서 429km를 주행 가능하도록 인증을 받았고요. 네, M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378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의 전비왕, 연비왕 강병희 선수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또 믿을 수 없는 수치를 보셨다고요? 근데 제가 eDrive 40 모델 시승회에서 타봤을 때 네. 조금 그래도 에너지를 좀 아껴 쓴다라는 느낌으로 스로틀 조작을 했지만 그때 제가 앞에 7자가 넘는 전비를 봤어요. 7.1km/kWh.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80만 곱해도 7, 8, 50이니까 560km 정도를 항속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타기 나름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저는 저 같은 경우라면 500km 정도 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 저도 동의해요. 저는 사실 그냥 되게 편하게 타는 타입인데 네. 그냥 막 부드럽게 탔을 때 나는 6을 보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 궁금한 건 이 i4의 퍼포먼스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두 개 다 타보셨죠? 네, 전 욕심쟁이니까 맞습니다. 네. M50이랑 e드라이브 40을 두 개를 다 타봤어요. M50은 역시나 처음 M 배지가 달린 모델 그 명성에 걸맞게 정말 화끈한 성능을 보여줬고요. 그런데 더 의외였던 거는 저는 이 40 모델이 의외의 발군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M50도 괜찮지만 나는 40도 더 마음에 드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M은 아직 못 타봤고 네. 이 40을 한 두서너 번 정도 많이 타봤는데 탔네요. 많이 탔어요. 욕심쟁이는. 네. BMW는 원래 그냥 플랫폼, 내연기관 플랫폼을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어도 그렇죠. 와 이렇게까지 해내는구나. 완성도가 상당하고 어색함이 전혀 없다. 이게 진짜 인상적입니다. 이게 약간 타이어 파차름 내지는 내연기관에서 원래 듣던 그런 비슷한 소리가 되게 잘 재현이 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훨씬 더 비행기에 가까운 소리를 내는 게 뭔가 전기차의 트렌드? 전기차 사운드의 트렌드라고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대를 BMW가 그냥 정리해버린 것 같아요. 이대건 PD님은 어떠셨어요? i4 40 시승 처음 딱 할 때 진짜 너무 감명 깊었어요. 그래 이게 BMW지. 딱 이런 느낌. 이대건 PD님의 눈이 지금 너무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눈가 좀 촉촉해졌는데요. 그치? 자, 그러면 우리 M50의 느낌이 사실 좀 궁금해요. 저도 벼르고 갔어요. 그 차를 탈 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전문 계측기까지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량에다가 달고 일단 그 가속력부터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네네네. 가속력을 테스트를 했는데 3.8초가 나왔어요. 제원상 발표치가 3.9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3.8초가 나올 때 네. 일단 혼자 탄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네, 같이 뒤에 있었구나. 이제 촬영 인원과 다른 그 기자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같이 타고 그럼 있었고 몇 명이 타고 있었어요? 세 세 명? 명이 타고 있었고 게다가 오르막이었어요. 약간 오르막에서 저희가 측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3.8초가 나왔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보통 우리 전기차들 뭐 일단 빠른 거야 보장은 되어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근데 이 전기차들이 뭔가 그 변속기가 있는 타입이 아니고 클러치가 있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출발하면 그냥 부드럽게 빨려가듯이 쭉 나가잖아요. 그쵸. 그런데 M50은 킥이 있어요, 킥. 클러치가 열려있다가 한번 빡 붙으면서 우리 수동 기어로 클러치 딱 떼면서 나갈 네네.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네네네. 그 기계적인 킥이 한번 탁 걸리면서 출발을 하는데 아, 이게 M 전기차의 나 뭔지 감성인가? 알 것 같아. 한 번도 전기차에서 경험해본 적 없는 약간 그런 킥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역시 M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출력이 어떤지 네. 트림별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e드라이브 40 모델은 최고 출력이 34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43.9kgm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M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뒤에 전기 모터가 있는 4륜구동 모델이고요. 최고 출력은 544마력, 최대 토크가 81.1kgm예요. 그러면 가속 성능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빠르긴 하지만 40과 50의 가속 성능 차이. 40 모델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네. 2.7초가 걸리고요. 저것도 거짓말이에요. 더 빨라요? 계속기 달아봤거든요. 몇 초 나와요? 5.5초 나와요. 보통 0.2초 정도가 더 그러니까 땡겨지네요. 네, 그냥 그 정도는 버퍼로 가지고 아주 한병 선수가 보수적으로 운전해서 더 하나 봐요. 빨랐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뭔가 클러치 페달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전기차는 그냥 밟으면 가는 거잖아요. 맞아. 5.5초의 실 계측값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스포츠 부스트 모드가 있잖아요, M50에. 네. 스포츠 부스트 모드를 사용하시면 추가 50kW의 출력이 더해지는 모드입니다. 스포츠 모드를 딱 누르면 스포츠 모드가 세 가지가 나와요. 스포츠 부스트, 스포츠 인디비주얼. 맞아요. 이렇게 스포츠 모드가 많은 차 처음 봤어요. 진짜 달리는 거 좋아하는 분들 중에서도 네. BMW의 느낌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전기차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음. 회생제동도 되게 다양하고 똑똑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iX랑은 또 느낌이 살짝 달라요. 근데 iX랑 동일한 모드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i4도 iX처럼 적응형 회생제동을 포함해서 낮음, 중간, 높음으로 총 4가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적응형 회생제동이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요. 앞에 도로의 상황, 그리고 앞에 차의 유무, 그 차의 거리까지 판단을 해서 그 회생제동의 정도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또 회수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근데 이 적응형이라고 하는 게 드라이버 개개인한테 뭔가 학습을 통해서 적응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거죠. 네, 학습은 아니고요. 도로의 상황들을 이제 종합해서
판단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근데 왜 저는 저한테 맞춰주고 있다라고 느꼈을까요? 진짜 이 적응형에서 넣고 타면은 그냥 제가 딱 생각하는 그만큼의 회생제동 감속력을 그때그때 가지고 오더라고요. 뭔가 BMW하고 이렇게 싱크로가 돼 있나 봐요. 에반게리온 같은 것처럼 아, 그런가? 신경이 연결돼요. 있다? 아바타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다른 전기차를 이미 운용하셨거나 그냥 악셀 페달의 양으로 조절하는 게 편하신 분들은 네. B 모드로 이제 전환을 네. 하게 되면 최대의 회생제동이 바로 걸리게 되는 모드거든요. 네, 그러면 완전한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해서 또 그런 취향의 분들도 네,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페달 주행의 질감이 사실 브랜드마다 좀 전기차 기종들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소비자분들이 전기차로 막 넘어오는 이 초창기에 난 원페달은 좀 너무 어색해서 안 쓴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이번에 i4 같은 경우에는 원페달이 정말 자연스러워요. 딱 일례로 이런 거 있죠. 가다 서다 막히는 길에서 원페달로 주행하는 거 좀 부담스럽잖아요. 앞에 차랑 부딪힐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차의 원페달을 썼는데 그냥 제가 딱 원하는 만큼의 차간거리 주고 멈추는 거 이게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원래 내연기관에 익숙한 사람들의 행동 양식에 더 최적화되어 있는 느낌. 그리고 이대건 교수님 이번에 이 i4가 처음으로 이 BMW에서 회생 제동할 때 발전량을 킬로와트로 공개를 했어요. 네, 아. 맞습니다. 이드라이브 40 모델은 최대 116kW로 회생제동이 가능하고요. 네. M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대 195kW로 회생제동이 가능합니다. 되게 높은 거 아니에요, 이 수치? 그렇죠. 우리 충전소에 가서 고속 충전으로 끼웠을 때 네. 195kW 보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고속이라도 그 네. 수치를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i4에서 받을 수 있는 이제 최대 그 충전 전력도 네. 205kW거든요. 네. 거의 그거에 준하는 급속 아. 충전의 양인 거죠. 자, 지금까지 BMW i4의 주행 퍼포먼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전기차냐, 뭐 내연기관이냐를 떠나서 이것은 그냥 BMW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i4의 익스테리어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사실 되게 익숙한 얼굴인데 네. 사실에서 그랑프랑 거의 비슷하죠. 맞습니다. 근데 익숙한 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요. 가장 잘생겼다. 예쁘다. 아니 저는 솔직히 오늘도 여기 촬영장에 와서 이 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뻐서. 아니 뭐 이렇게 잘생긴 차가 새로 나왔지? 아, 저는 맞아. 신형 모델이 또 나온 줄 알았습니다. 이게 조명에 따라서 보이는 느낌이 워낙 달라서 나 너무 빠져있나? 네. 푹 빠졌다, 아주. 이 차를 또 보고서 이 차는 또 무슨 차인데 이렇게 멋있어? 이러면서 봤는데 아이폰이고 정말로. 그랑 쿠페를 기반으로 한 익스테리어인데 그래도 새로운 점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그죠? 네. 동일하게 이제 전면부에는 세로형 키드니 그릴이 적용됐지만 막혀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측면의 손잡이도 내립형 손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적이면서도 공기 저항이 없는 이런 내립형이 저는 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전기차니까 효율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네, 이런 익스테리어 요소들을 통해서 공기 저항 개수를 CD 개수 0.24로 굉장히 낮은 맞아요. 수치를 확보했습니다. 되게 낮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공기 저항 개수를 낮추기 위해서 휠 디자인까지도 특별하게 가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드라이브 40 모델에 적용된 휠이 네. 에어로 다이나믹 휠입니다. 그래서 그 휠을 통해서도 주행 거리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휠인데요. 사실 전기차는 머플러가 없어서 이제 뒤에 범퍼 디자인들이 좀 심플해지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제 i4는 과감하게 디퓨저 디자인을 넣어서 굉장히 스포티한 면모를 또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이랑 50도 좀 익스테리어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휠 디자인의 차이가 좀 네네네. 있고요. BMW가 원래 M 퍼포먼스 모델들은 그 포인트 요소들이 있거든요. 네. i4 같은 경우에는 이 키드니 그릴의 테두리, 전면부 범퍼에 에어 커튼에 있는 공기 흡구 쪽 네. 테두리, 그리고 사이드 미러 커버, 그리고 디퓨저의 이 포인트 라인들이 모두 세리온 그레이 색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얘기를 좀 이어서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인테리어도 거의 뭐 사시리즈 그랑쿠페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느낌입니다. 지난번 iX 때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살짝 위쪽으로 떠서 마운팅되어 있는 이 형태 있잖아요. 네. 이 형태가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 i4에서도 또 이런 비슷한 형태로 맞아요. 나와가지고 네, 맞습니다. i4도 iX처럼 12.3인치의 인스트루먼트 디스플레이와 14.9인치의 정보 디스플레이가 합쳐진 이제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또 BMW의 최신 iDrive 시스템인 iDrive 8세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시스템 되게 좋아요. 빨라요. 누르면. 일단 그 터치 감각이랑 반응 속도 이런 부분들이 진짜 빨라졌어요. 맞아요. 그렇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되게 커졌잖아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번에 i4는 75%더 커졌어요. 75%가 커졌다는 건 1.75배가 됐다고요? 그렇죠. 거의 두 거의 배네요. 뭐. 그러면. 네, 지금 현행 7 시리즈랑 동일한 네. 사이즈고요. 그리고 이제
iDrive 8세대인 만큼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보여지는 그런 UI들도 가장 최신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더 안전한 주행을 도울 수 있게 가독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인테리어에 보면은 사실 그 약간 전기차 친환경 이런 이미지 때문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포인트들이 곳곳에 있어요. M에서 보던 약간 레드 컬러 포인트랑 좀 비슷한 느낌이 와요. 맞아요. 파란색이면 이제 친환경이지만 빠르겠다, 고성능이겠다라는 이런 이미지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i4가 기존의 4 시리즈 그랑 쿠페랑 대비했을 때 트렁크 공간은 얼마나 좁아졌어요? 트렁크 공간은 동일합니다. 오. 네. 원래 좁아져야 되지 않나? 조금은? 보통은 그쵸? 그렇게 만들어지죠. 뒤에 모터도 들어가는데? 네. 배터리도 이 플랫폼을 설계할 때부터 전기차를 같이 혼용할 수 있게 설계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중간에 그냥 잘라 만든 게 아닙니다. 아 진짜요?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BMW i4에 멋있는 사람 한 명 더 있는데요. 이 한스 짐머라는 이름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BMW 아이코닉 사운드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매력적인 사운드를 전기차에서 들을 줄이야? 사실 BMW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실키6 엔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엔진을 가속 페달로 이렇게 뭔가 느낄 때의 그 감성이 그대로 느껴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전기차에서 이걸 구현해냈습니다. 너무 신기한 소리가 나고 이 한스 짐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이드라이브 40이랑 M50 두 가지를 다 타봤는데 네. 아니 근데 이게 달라요? 탔더니 사운드가 다른 것 같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M50 모델은 M 아이코닉 사운드 일렉트릭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쩐지. 네. 자, 지금까지 BMW의 새로운 전기차 i4를 낱낱이 파헤쳐 드렸는데요.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는 BMW의 철학과 실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였습니다. 두 분은 어떠셨어요? 확실하게 BMW라는 브랜드가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iX를 통해서는 정말 새로운 그리고 혁신, 약간의 낯설음이 주는 재미 이런 부분들로 정말 그 신규 고객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BMW를 보여줬다고 한다면요. 이 i4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BMW의 정말 그 진짜 매력이 뭔지 충분히 알고 즐겼던 고객층들 있잖아요. 그런 고객층들에게 여전히 전기로 바뀌어도 BMW는 BMW다. 라는 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해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래 내연기관을 너무 잘 만들어 오던 회사 입장에서 전기차라는 건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시대인데 그럴 때 제일 고민되는 거는 원래의 BMW 팬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i4를 만들어서 우리는 여전히 BMW고 너희들이 우리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i4 한번 타볼래?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자신감도 너무 느껴졌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죠? 이드라이브 40 모델은 6,650만 원이고요. M50 모델은 8,490만 원입니다. 마지막 포인트에서 박수. 박수? 되게 나 이 가격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정말 이제 가성비가 그 가격 대비 마력 있잖아요, 성능. 맞아요. 가마비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걸 따져봤을 때는 맞아요. 정말 매력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1억 언더에서 500마력대의 차량을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i4는 두 모델 다 일종 전기차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전국의 공항주차장 같은 곳 할인이나 서울의 혼잡 통행료 감면 같은 것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다마 시즌2 세 번째 차는 BMW i4였습니다. 이 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동모터스 전 시장에서 우리 친절한 비주분들에게 상담 받아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차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강정희 선수, 이대건 비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셨다면 한동모터스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